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훅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훅뉴스 오늘은 어떤 뉴스 속으로 좀 훅 들어가 볼까요? 네, 요새 안팎으로 시끄러운 업계가 있습니다. 모두 7곳의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운영 중인 TV 홈쇼핑 업계인데요. 홈쇼핑. 네. 이러저러한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죠. 예. 최근의 뉴스들부터 한번 모아서 들어보시죠. 그러죠. 검찰은 GS 홈쇼핑이 지난 2013년 전병헌 전 수석이 회장을 지낸 한국 e스포츠협회에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낸 홈앤쇼핑의 신사업 건설 시공사업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채용비리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여러분들 요 사이에 다 익숙한 뉴스일 거예요. 네. GS 홈쇼핑, 롯데 홈쇼핑, 홈앤쇼핑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죠. 네, 뇌물, 입찰 비리, 채용 비리 혐의 등이 불거지면서 홈쇼핑 업계 전반이 눈총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문제가 드러난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딘가요? 중소기업 상품과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 지난 2015년에 설립됐던 공영 홈쇼핑이라는 곳입니다. 공영 홈쇼핑. 네. 청취자들 가운데는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예. 신설 방안이 나오고 단 6개월 만에 승인이 된 곳입니다. 개국되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축사까지 할 정도로 애착을 가졌던 업체인데 그때의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네. 공영 홈쇼핑은 중소기업과 농수산업의 혁신적인 유통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서 우수한 제품의 발굴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일단 취지는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승인이 되고 빨리빨리 만들어졌던 곳인데 그런데요. 그런데 이후에는 적자 속에 방만 경영이 이어지더니 부실 감사 그리고 정치권 로비 의혹이 있고요. 그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훅뉴스 시간에 그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공영 홈쇼핑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의원들의 지적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예.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입니다. 제보에 의하면은 내추럴 엔더텍 주식 불공정 거래의 핵심이 공영 홈쇼핑 지분의 45%를 소유하고 있는 농협 경제지주라고 합니다. 이 농협 경제지주, 농협투자증권, 농협 식품 측의 100여 명 이상이 내추럴 엔더텍 주식을 불공정 거래했다는 지금 제보인데요. 공영 홈쇼핑이 거대 벤더사들이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기형적 형태로 바뀌어버렸어요. 특히 이 과정에서 특정 거대 벤더사는 이례적으로 연간에 24개 품목, 그것도 117회 방송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정보로 주식을 사서 이득을 챙겼다. 또 홈쇼핑에 입점하려는 업체들한테 중간 수수료를 과도하게 떼왔다. 중간에서 이제 속된 말로 먹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벤더사는 뭐예요? 벤더사가 홈쇼핑에 입점을 하려는 업체한테 그 입점에 지원을 하는 그 업체인데 사실상 거기서 수수료를 챙기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중간 수수료를 과도하게 떼왔다는 거죠. 근데 다른 문제들도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2년간 임직원 대리운전비로 회사 돈 5천만 원이 나갔는가 하면 성추행 의혹으로 물러난 임원에게 성과급 교육비가 계속 지출되기도 했고요. 또 업무 출장을 핑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임직원들도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방만경영이네요. 방만경영. 그렇습니다. 회사 돈을 그냥 물쓰듯한 거. 네. 그렇게 여유가 있었습니까? 회사가? 아닙니다. 반대로 설립 후에 3년 연속 적자입니다. 2015년 190억, 지난해 94억, 올해도 상반기에만 42억의 적자입니다. 공영 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중소기업 유통센터 또 농협경제지주 등이 지분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셈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감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실시가 된 거죠. 맞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외부 감사인들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국정감사 때 나온 지적까지 포함해서 이후에 후속 조사도 있었고요. 하지만 자료 확보가 어려워서 중도에 아예 감사를 포기하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감사 과정을 지켜본 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마침 돼서 오고 그것도 감사실 직원을 경위해서만 갖다 주고 누구 직원을 호출하려 해도 감사실을 또 경위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감사가 안 이어진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는데 아니 마킹이라 그러면은 이제 일부를 지워서 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자료는 지워서 주고 네. 그나마 내주는 자료든 뭐 증언을 할 직원이든 다 통제를 받고서 온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끝난 감사 보고서가 이달 초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도 인사 채용 관련 제출 서류에 중요 내용이 가려져 있어서 인사 채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없었다. 또 접대비 사용 등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사적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조차 없었다 이렇게 밝혔네요. 한마디로 감사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 됐네요. 맞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자료를 받기조차 어려웠습니까? 왜?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라는 게 공영 홈쇼핑 측의 설명이거든요. 명분은 개인정보 보호다. 네. 아니 그럼 지금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비리를 목격하고 그걸 조사하자는 건데 무슨 개인정보가 앞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그 점 때문에 외부 감사인 그리고 공영 홈쇼핑대 감사실장이 자료를 두고 내놔라 못 준다 이런 실랑이를 벌였고요. 예. 중소벤처기업부 주무과장이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하는 쪽에 힘을 실어주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감사를 받던 공영 홈쇼핑 감사실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주무과장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예. 자료 제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거부했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확인했어요. 그것 때문에 한번 오셨었죠. 저희가 자료 제출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든지 그건 아니라는 걸 확인해주고 갔어요 그때. 정상적으로 자료 제출하고 뭐 갑질이니 뭐니 이런 일은 큰 소리를 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감사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잘 안 되니까 중소벤처기업부 과장이 현장을 왔어요. 네. 그럼 자료 제출을 당신들 잘하시오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감사하는 쪽에다가 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 감사는 그냥 힘 빠진 채로 부실한 감사 보고서가 나왔겠네요? 그런데 자료 제출에 인색한 공영 홈쇼핑 안에요.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비리 의혹이 있던 사실이 CBS 취재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겁니까? 경영과 인사에 초점을 맞춘 이번 감사 보고서는 담기지 않았지만 예. 공영 홈쇼핑의 정치권 로비 정황이 외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정치권 로비 정황? 네,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요. 예. 지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영 홈쇼핑 측은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방문 계획을 짰습니다. 예. 문건에는 각 지역구 유력 후보의 사무실을 선별적으로 방문해서 긍정적 이미지를 생성하고 20대 국회 출범 전에 대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네요. 홈쇼핑 업체면은 제허가 문제 같은 게 걸려 있어서 정치권에 미리 선을 대어 놓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GS 홈쇼핑, 롯데 홈쇼핑 이런 곳이 전병헌 전 수석한테 후원금 퍼다 준 것도 이 이유라고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선거사무소 수십 곳을 돌았는데요. 예. 공영 홈쇼핑 측이 이때 후보 그리고 또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식사를 해야 한다. 또 선물도 갖다 줘야 된다 이러면서 1,34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돼 있네요. 식사며 선물이며? 네, 분기별 300만 원이던 법인카드 한도도 예. 이 기간에는 무려 2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계획을 집행했던 공영 홈쇼핑 대외협력실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상임위들이 다 있잖아요. 저희 회사가 해당되는 상임위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상임위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이제 다시 출마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대관 업무의 차원에서 이제 인사를 가는 거죠. 저는 이게 두 가지 면에서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정치권에 이렇게 로비를 했다는 사실도 문제고 네. 또 하나는 돈을 그냥 흥청망청 이 자체도 문제고 어떻게 그렇죠. 봐도 문제네요. 네.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해봤거든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기업체에서 이제 후보자 캠퍼에게 주었던 내용이 그 후보자의 정치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을 한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확인 조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약 그 정치자금이라고 하면은 45조 저촉된 소진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서 처리 사인해가면서 정식으로 후원한 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무조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그냥 정치권의 로비에 줄줄이 나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금품과 향응을 돌리면서 내 사람을 챙기는 모습, 예. 또 앞서 자료 제출을 미루면서 끝까지 버티던 모습들, 이거 어딘지 익숙한 장면들 아닌가요? 사실 정치권에서야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모습들이죠. 그때마다 논란도 있었고. 예, 알고 보니 후보자 선거 캠프에 식사와 선물을 제공했던 공영 홈쇼핑의 대외협력실장, 그리고 이를 무마하고 외부 감사 때는 자료 제공에 인색했던 감사실장이 모두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공영 홈쇼핑의 대외협력실장, 네. 또 감사실장이 다 청와대에서 간 사람들. 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네. 그래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었는데
대외협력실장은요, 박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연설문 작성을 도운 뒤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연설 기록 비서관실에서 2년간 근무를 했더라고요. 구미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또 감사실장 역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다가 공영 홈쇼핑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뭐 홈쇼핑에 대해서 이분들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다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한 여지는 이거 그냥 낙하산으로 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내부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청산해야 할 행태가 기업에 스며든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은요. 기업의 경영활동이 정치권과의 로비 행태로 왜곡되는 과정에서 이런 낙하산 인사 논란이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치적 힘에 의해서 굳이 경쟁력 있는 상품이나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힘의 외압에 의해서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전체를 불공정하게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공영 홈쇼핑인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수상한 정치권 로비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사를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자료조차 안 주고 이게 뭔가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여전히 기업에 남아서 이런 문제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오늘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네요. 훅뉴스. 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남아있는 친박들, 이를테면 잔박들이라고 할까요? 이들이 또 다른 적폐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점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잔박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아직도 남아서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잔박은 없는지 지켜보자. 오늘 공영 홈쇼핑을 통해서 그 한 단면을 좀 본 것 같습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